어나니머스가 하필 이곳저곳 때리다가 기업, 정부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기득권층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뭐야? 부패 세력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저기 있었네? 저렇게 혁명적일 수가. 감동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나니머스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나니머스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후기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만들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어려웠던 점은 일단 완벽하게 정리된 곳이 없어요. 이 어나니머스의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 언어로 된 번역본이 절판됐어요. 게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중고로 사가지고, 이게 사건별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냥 이랬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각색을 조금 많이 했어요. 이 캐릭터는 분명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심리에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주관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00% 믿지 마시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노말틱이 재구성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없는 허위 정보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나니머스 라이브를 토대로 편집을 했잖아요. 이 라이브를 준비하는 게 오래 걸렸어요. 보통 다른 라이브 주제는 제가 하루면 주제를 딱 정리를 해요. 따다닥 조사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한 일주일, 2주일이 좀 넘어갑니다. 제가 바쁠 때는 이 어나니머스 컨텐츠를 이거는 지금 좀 바쁘니까 포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어나니머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그래,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들의 공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렵긴 했지만 이게 편집자분들이 힘들어 했어요. 왜냐? 웬만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20분, 30분짜리 러닝타임 영상을 주고 이렇게 컷 편집을 해달라고 하는데, 라이브를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1시간 정도 됐나? 보통 요 정도인데 2시간, 3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잘라서 편집하고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리고 이 어나니머스의 캐릭터들을 조금 재밌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나니머스에 대한 환상, 유니콘 같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이 친구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나니머스 멤버들이 굉장히 그냥 우습고 철없고 철도 없지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하면, 어나니머스 핵심 멤버들은 사실 대단한 친구긴 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알린 겁니다. 자극적인 방법이고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하게, 지금도 보면은 유명한 해킹 그룹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근데 어나니머스 하면 누가 몰라요. 그쵸? 그리고 해킹을 조금 관심이 있다, 해커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어봤다 하면 룰즈색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게이머에서 이묘한 같은, 아니면 프로게이머에서 페이커 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 블랙 해커 계에서 굉장히 아이콘 같은 그룹이 돼버린, 이런 아이콘이 돼버렸다는 것 자체도 사실 대단한 거긴 하죠. 그쵸? 파급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는 해킹만 잘해서 이렇게 대단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소름 돋게 엄청난 실력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브랜딩을 잘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 멤버들의 역할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사부라는 친구, 이 사부라는 친구는 정의감이 있었죠. 정의로운 해킹을 하고 싶어 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부가 있었기 때문에 어나니머스도 있었고 룰즈색도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게다가 토피어리, 제 시리즈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에서 놀던 그 실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커뮤니티나 라이브 같은 데 오시면 진짜 댓글을 맛깔나게 쓰시는 분들 계시죠? 커뮤력, 맞아, 커뮤력이라고 하는데, 이 토피어리는 커뮤니티를 확실히 많이 해본 티가 납니다. 얘는 포첸에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룰즈색이나 어나니머스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을 담당했던 토피어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캐릭터 케일라, 마지막 시리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였긴 하지만 이 케일라는 웹해킹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부보다 케일라가 훨씬 더 해킹 실력이 있었고, 웬만하면 케일라가 해킹의 대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딱딱딱 되어 있고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이 브랜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나니머스 멤버들을 재밌고 친근하게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진행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한 거지, 이 친구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고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한 건 맞고요. 여러분들이 본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나니머스를 다시 돌아보기, 그러니까 짧게 요약해서 돌아보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쇼츠가 유행이잖아요, 그쵸? 어나니머스라는 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포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포첸은 어떤 사이트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DC, 좀 극성인 커뮤니티였어요. 이 포첸이라는 곳에서는 패드립, 욕설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곳입니다. 이 당시가요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2000년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점잖은 빌런들이죠. 점잖은 빌런,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너를 처벌하겠어. 지금 인터넷 세상에는 너는 이게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빌런이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요 이제 막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인터넷 커뮤니티가 나오고, 이제 막 익명의 즐거움을 알아가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는 순수 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플은 어때요?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욕설을 하죠. 2000년대는요 그냥 욕. 순수 악. 이유?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 왜 그렇게 욕해? 이유가 뭔데? 그냥. 이게 2000년대였습니다. 이 당시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랬어. 포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욕을 막 하고, 그냥 사람들 막 신상 공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포첸에서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닉네임파와 익명파가 존재했어요. 이 커뮤니티를 쓸 때는 아이디를 쓰고서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를 안 쓰고도 게시글을 남길 수 있었거든요.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가 어나니머스라고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닉네임파과 어나니머스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둘이 싸우게 돼요. 자, 근데 누가 이기겠어요? 익명파는 뭐 걸 게 없죠. 자기 닉네임도 없어. 악마 오브 악마죠. 자, 이 악마 중에 악마들이 평정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나니머스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나니머스의 활동은 뭐냐면, 이 커뮤니티에서 재밌게 빌런짓 하기, 장난 전화도 하고 신상 정보 캐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재밌던 놀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디도스였어요. 디도스는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간단해. 해킹을 몰라도 돼. 어나니머스들끼리 그 커뮤니티에서 디도스 공격을 때리면서 놀아. 근데 어나니머스가 하필 이곳저곳 때리다가 기업, 정부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어나니머스를 딱 바라보니까 뭐야? 이 부패 세력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저기 있었네? 사실 어나니머스는 그런 뜻도 없었어. 그냥 디도스 막 이곳저곳 막 불지르고 다니다 보니까 그곳이 기업이었고 그곳이 정부였던 것 뿐이죠. 근데 그 옆에서 보던 혁명가들이 저렇게 혁명적일 수가, 감동을 하고 어나니머스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나니머스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어나니머스 멤버들이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유입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득권 세력을 반대하기 위한 뭔가 이런 자유 집단, 정의 투사, 뭔가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어나니머스에는 굉장히 제약들이 생깁니다. 착한 짓만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나니머스에 있던 핵심 멤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룰즈색을 만듭니다.
왜 만드냐? 너무 제약이 많아. 어나니머스로 하려면 언론사도 공격하면 안 되지, 뭐 하려면 먼저 말을 해야 되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도덕적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어. 예전에 무한도전이 그랬나요? 무한도전이 굉장히 사랑을 받으니까 그 무한도전 멤버가 작은 잘못만 해도 사람들이 막 난리쳤잖아요. 그것처럼 어나니머스도 이제 큰 인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룰즈색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룰즈색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인기가 치솟죠. 왜? 핵심 멤버들이 존재했거든요. 이 핵심 멤버들로 룰즈색을 딱 꾸리고 출발하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었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취했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세계 최고다 막 이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최고인 줄 알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곳 FBI와 CIA,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죠. 자, 그 이후의 결말은 끝납니다. 선전포고를 한 순간부터 룰즈색은 패망의 길로 뚝뚝뚝뚝 며칠 안 돼서 잡혀서 게임이 끝났다. 진짜 미국 정부의 이제 눈에 찍힌다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잡힌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뭐 러시아 소속이야, 북한 소속이야, 어떤 정부의 소속이어서 그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잡기 힘들어요. 그쵸?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면 잡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이 VPN 쓰고 뭐 프록시 몇 개 돌리고 토르 브라우저 써가지고 악플 남기면 절대 못 잡겠죠? 하면서 막 악플을 쓰잖아요. 괜찮아요. 안 잡습니다. 거의 못 잡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을 넘는 순간 그것도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번방, 이론상으로는 잡힐 수가 없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면 텔레그램을 쓰고 거기에 있는 리스트들을 어떻게 빼오겠어요? 자, 근데 잡아야 됐죠. 선을 세게 넘었죠. 그러면 잡는 겁니다. 이유는 잡은 경과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비밀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르 쓰면 괜찮겠죠? VPN 쓰면 괜찮겠죠? 하면서 선을 세게 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